네, 다음은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게시판과 또 증권통에 올라온 종목들 진단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증권통에 남겨주신 종목들이 많은데요. 첫 종목은요, 원익입니다. 휘발유님이 증권통에서 남겨주셨는데요. 원익 오늘장 4.29% 밀리면서 6,7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소폭이지만 지금 수익권에 있으신데요. 며칠 전에 원익은 8,0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도 있었네요. 이런 종목은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요? 오늘 지금 6,800원 70%요? 네. 그럼 6,700원의 손실이네요. 네. 네. 그리고 70% 사셨는데 집중 종목은 저는 비중을 100% 사든 70% 그건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개인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괜찮다 확신이 있을 때 많이 사서 이익 낼 때 많이 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이분이 이제 사신 단가를 보니까 그냥 휘발유님이 사셨는데 휘발유님이 필명이 좋네요. 어쨌든 그래서 질렀는데 지르는 건 좋은데 지금 이게 원익 IPS를 계열사를 두고 있죠. 이 회사는 헬스케어 관련 의료 장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계열사는 좋아서 원익 IPS가 좋고 해서 원익 IPS 잘 가니까 그건 많이 올라가니까 가격이 높아 보이니까 안 사고 원익을 샀다 수혜해 주니까 이렇게 생각해서 샀다면 주식 정말 잘못하신 거죠. 왜냐하면 잘 가는 그것을 그냥 공략해야 되는 거죠. 원익을 사는 게 아니라 원익 IPS 사야 되죠. 왜냐하면 원익 IPS에 삼성전자가 시설 증설을 하면 그에 대한 수혜주가 아니 원익 IPS죠. 그러면 또 계열사니까 이제 원익에 그래서 원익을 사면 좀 가지 않겠나. 원익은 적자입니다. 3분기까지 18억 적자고요. 물론 영업 순이익은 원익 IPS 때문에 순이익이 났어요, 그죠? 하지만 본업에서 이익을 계속 적자인데 헬스케어 이쪽에 의료 장비가 경쟁력이 아직 별로 안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익을 못 내는 상태고 마케팅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잘못 사셨는데요. 그리고 어제 그저께 윗거래가 8,050원 찍고 거래가 좀 실리면서 내려왔어요. 그러면 일단 파동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파시자. 6,800원 샀으니까 제가 단가를 분봉을 딱 보니까 벌써 60분면 다 깨졌어요. 어디서 하면 7,300원에 팔라서 내려온 주식은 사가지고 올라갈 거라 생각하니까 주식이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갈 때 사셔야지. 이걸 공략했다면 12월 17일 날 그냥 6,100원, 200원 그냥 갈 때 그냥 70% 사면 돼요. 여기서. 그 초기에 사야지 주식을. 항상 보시면 요 갈 때 그냥 따라잡으면 돼요. 두 번째도 그렇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팔아야 되는 거죠. 팔 때 팔고 나는데 여기서 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기서 많이 이렇게 간 주식을 보고 내려오니까 이제 반등하겠지. 눌림목 구간이라 눌림목 아니라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그렇고요. 그럼 원익 IPS는 모르지만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60분봉을 보더라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저는 일단 매도를 하자. 그래서 반등시에 내일 매도입니다. 월요일 날 6,800원 목표가입니다. 6,810원인데 6,800원 내에서 본전 내에서 일단 나오시고 굳이 원익을 좋아하시면 원익 IPS 사시고요. 일단 매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매도 관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전략 매도입니다. 네. 지금 그 증권통에서 해승육구님이 남겨주셨습니다. 한창 재지 볼 텐데요. 1,275원에 매수하셨고요. 80%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한창 재지 같은 경우에 오늘장 12.84% 상승을 하면서 1,23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급등주네요. 오늘 올라갈 때 들어가신 것 같은데 현재 손실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 또다시 좀 급등이 나올까요? 네, 이렇게 또 이분도 오늘은 해성육구님도 이렇게 80%를 네. 이렇게 지르신 분이 많아요, 그죠? 근데 지르시면 좀 돈을 버셔야 되는데 일단은 이 회사는 이제 한창재지는 뭐 백판지난지 뭐 판지 쪽에 해서 매출은 그렇게 많이 안 늘었어요. 3분기에 한 3.8% 이렇게 늘었는데 이익이 급증했죠. 작년 대비해서 원가율 개선 때문에. 왜냐하면 원재료 가격이 계속 하향 내려갔잖아요. 원재료가 내려가 판가는 좀 덜 내려가니까 거기에서 이익이 크게 증가해서 한 74.7% 이익이 74.3% 이익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익 구조는 나오는 회사고 기본적인 에서 그래서 보면 지금 급등한 주식을 이제 이렇게 사셨죠, 그죠? 급등 사셨는데 아직은 팔 때는 아니고 내일 정도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급등할 때는 반드시 그냥 급등한 주식은 단순합니다. 차트에 자신이 보고 매매 기법이 있으면 모르지만 기법이 없을 때는 손가락 세듯이 엄봉 첫 번째 줄 때는 안 팔아도 돼요. 그냥 가는 거죠. 파동이죠, 주식은. 그래서 두 번째 엄봉 줄 때
종가 주면 다음날 양봉 쳐서 강하게 가지 않으면 일단 파시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번 보면 오늘 윗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아마 조정이 들어가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래서 60분봉을 보니까 월요일이 아주 중요한 단가다. 그래서 월요일 날 보시면 자 이게 또 보면 그냥 단순히 보면 상승할 때 조정이 임박했을 때 사는 것은 이분도 늦었죠. 아까 분하고 똑같아요. 왜 주식을 여기서 사면 되지? 올라갈 때 왜 여기서 사시냐고 그죠? 그러니까 손해를 보는 거죠. 올라간 것은 내려온 거. 테마주는 이렇게 매매하면 안 되죠. 테마주나 급등주는 그냥 갈 때 초기 단계 따박 사서 이익 나면 들어가고 여차하면 파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60분 봉으로 2, 3일에 주가 예측을 한다면 조정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매도하시자. 비중이 80%또 질러놨으니까 일단 절반은 파셔야 됩니다. 절반 매도 가격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반 일단은 1220원. 일단 1220원에 오늘 1230원이죠. 1230원인데 다음 월요일 날 플러스 가면 일단은 비중 절반 줄이자. 줄이고 나서 종가 기준 어떤 게든지 이 시가부터 시작해서 이 시가를 깨면 그까지 갈 필요 없이요. 위에 놀다가 내일 1230 이상 가서 양봉 치고 놀다가 밑으로 가서 이것을 깨면 안 되거든요. 어떤 경우든지. 그래서 오늘 종가 이하에서 논다고 하면 이 박스권을 붕괴하면 내 중가 그러니까 1200원을 붕괴하면 안 되고요. 일단은 오늘 종가 이상에서 놀아야 된다. 안 그러면 이 주식은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매도 의견을 드렸어요. 일단은 40% 절반 줄이고 여차하면 1200원 또 깨지고 내려간다면 1180원 그러면 전량 매도를 하셔서 리스크 관리에 먼저 치중하시고요. 아니면 내일 월요일부터 양봉 쳐서 계속 오늘 종가 이상 계속 이렇게 놀면 전혀 상관없이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런데 반드시 오늘 고가인 1375원을 돌파해야 됩니다. 돌파를 못하면 일단 팔자. 보니까 월봉으로 2, 3일에 파동이 완료됐기 때문에 조정 들어갈 거 저는 한 90% 확률로 조정을 예상합니다. 그래서 일단 매도하시고 재매수는 나중에 하시더라도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종목도 증권통해서 남겨주셨습니다. 허재벌 님이 남겨주셨는데요. 현대산업입니다. 56,900원에 매수하셨고요. 20% 비중 두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현대산업은 0.75% 상승하면서 425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최근 계속해서 하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손실이 좀 있으신데요. 이 종목을 계속 들고 가야 할까요? 네. 지금 이제 건설주를 이렇게 갖고 이제 하반기에 사서 손실 56,000원대니까 아마 10월 달에 사신 것 같아요. 대다수 요즘 보면 10월에 대형주, 건설주라든지 조선주라든지 뭐 경기 민감주 이렇게 사신 분은 대다수 손실이 아주 큰데요. 그러면 그때 사고 나서 손절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56,800원이 손절가인데 내려오니까 그때 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회사의 실적에 대한 것은 문제가 없죠. 그리고 면세점 관련 모멘텀은 벌써 다 반영이 됐고 여름에 반영이 됐죠, 그죠? 그러면 내년부터 실적이 좋아지는데 지금 부동산 쪽에 여러 가지 대출 규제라든지 아니면 내년 2월부터는 부동산 관련된 대출 받으면 이제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야 되죠. 그러면 아주 중요한 얘기가 뭐냐?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게 되면 투자의 목적. 어떤 투기의 목적으로 집을 투자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내 10억짜리 같으면 내가 8억 정도를 전세를 주고 2억 가지고만 있었다 이 집을 샀다가 차익이 실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11억 가면 팔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2억밖에 안 들어가요. 근데 앞으로 2월 2일부터는 대출을 8억을 받았다. 만약에 대출 받아 샀다면 전세 말고 대출 받아 샀다면 그러면 그거를 갚아가야 되기 때문에 원리금은. 그래서 투자의 목적으로 주식을 사기가 부동산 사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된다는 거죠. 그럼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면 시세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을 걸로 보이고, 그러면 이제 이 회사는 이제 기존에 분양한 게 성공을 한 게 많기 때문에 대다수. 그래서 내년에 실적도 이상이 없습니다. 2017년도까지 현대산업의 실적은 전혀 이상이 없고요. 실적이 계속 증가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신규 분양이 좀 줄어들 걸로 보이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못 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는 내년 상반기 여름까지 가져가신다면 현재는 홀딩하시고 여름까지 갖고 가시면 일단 58,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가 있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보겠습니다. 증권통해서 역시 남겨주셨는데요. 콩아리 1님이 남겨주셨습니다. 데코 애니입니다. 3,000원에 매수하셨고 100% 비중을 두고 계시네요. 오늘장 데코 애니는요.
0.78% 손실, 0.78% 하락한 2,53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현재 소폭 손실 중에 있으신데요. 비중이 100%입니다. 이 종목 100%로 좀 들고 가도 되는 건가요? 지금 손실 중이시죠? 네. 그러니까 오늘 진짜 이제 지른 신문이 이렇게 많죠, 그죠? 질러가지고 저도 이제 지른 걸 좋아하지만 지르면 이길 날 것을 질러야지. 적자 기업을 지르면 어쩝니까? 그래서 적자 기업을 이제 데코가 여성 브랜드죠. 여성 브랜드 옷이 요즘 옷 잘 안 팔리죠. 뭐 겨울 옷도 안 팔리고 그래서 3분기에 영업 손실이 한 20억 정도 이렇게 발생했고요. 물론 그 전에는 2014년도 3분기는 58억까지 이렇게 적자가 났어요. 그 적자 폭은 많이 축소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결합해서 뭐 방안을 계획 중인데요. 전체적으로 실적을 못 내는 회사가 일단은 이렇게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테마나 이렇게 불면 같이 테마처럼 움직이죠. 뭐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어떤 인물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테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실적은 상관없이 그냥 테마주죠. 그러면 차트 보고 매매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것을 벌써 지난번에 10월 말에 그건 끝났잖아요. 그죠? 11월 2일 날. 그때부터는 주식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식을 갖고 있어 손실이니까 그래도 어쨌든 잘 하고 나와야 되는데 3,000원이니까 단가가 3,000원에 100%니까 지금 2,500원이에요. 지금 그럼 또다시 테마가 불도록 기다려야 되겠죠. 100%니까. 그러면 방법은 한 가지죠. 여기서 한 3,000원이니까 한 15, 17% 이렇게 손실이니까 일단은 절반은 나오는 단가 매도 단가입니다. 매도 단가는 2,680원, 2,680원 정도에서 그 가격 근처라는 거죠. 소형 개별주니까 2,680원 저항선이면 거기서 좀 더 올라가면 그냥 파시면 되죠. 절반은 일단 파시자. 100%니까 50% 팔고 나머지 50%는 다시 테마를 볼 때까지 좀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 점 상한가 가면서 이렇게 재료가 있었던지 간 거죠. 그래서 절반만 갖고 절반은 손절하고 좀 나오셔서 반등할 때 그 다음에 기회를 모색하자. 그래서 뭐 특별하게 이걸 가지고 테마주처럼 어떤 그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회사 내용 분석으로는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반등 시 지금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손절은 어렵고 반등 시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저희 오늘 종목 진단은 여기까지 시간 관계상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전문가님의 투자 전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좀 유가가 반등하면서 시장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오늘은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나요? 네, 지금 이제 유가가 37달러까지 올라왔는데요. 유가가 지난 금융위기 때는 33달러대인데요. 32.4달러인가 최저가가. 그런데 33달러 찍고 다시 올라와서 37달러인데요. 그래서 아직 유가는 뭐 반등을 확실하게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도 없고요. 40달러 안착한다면 이젠 유가 관련된 이슈는 좀 사라질 걸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유가 관련 것도 어느 정도 바닥을 찍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미국의 셰일가스 업체들이 셰일가스 물량이 상당히 줄고 있습니다. 물량 셰일가스 공급량이 많이 준다는 것은 미국 업체들이 벌써 많이 중소업체는 벌써 위기가 온 거고 생산 늘릴 수 없고 기존에 있는 업체들은 어느 정도 이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량이 공급이 줄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이제 유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제 사우디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어떤 외환 보유고를 확충을 위해서 공급량을 늘려서 생산량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 폐거제를 달러와 연계된 폐거제를 포기하고 그러면 이제 굳이 정산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니까 그래서 아마 유가의 반등이 지속적으로 좀 나오면 전체 글로벌 시장의 하방 압력은 약해진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지금 주봉으로는 양봉이 2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 양봉 나오더라도 1월 초까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코스피 주봉상의 목표가가 2021포인트인데요. 이 저항권입니다. 이 저항권 안착한다는 시기상조다. 그래서 이 안착을 보고 투자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다시 박스권 하단까지 다시 내려가지 않겠나. 그래서 좀 오히려 30일은 배당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29일까지는 갖고 있어야 되니까 30일부터는 수급이 지금 이제 금융투자의 공격적인 순매수 수급 랠리는 좀 끝나지 않겠나. 그래서 30일부터는 기간의 순매수 행진이 아마 축소된다. 물량이 축소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수의 하방 압력은 커진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지수보다는 지금 현재는 내년에 연초에는 오히려 시장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은 수급이 외국인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기관의 순매수, 특히 금융 투자의 순매수가 프로그램 매수가 이제 많이 줄기 때문에 배당 관련된 게 그러면 지수는 좀 내려갈 수밖에 없죠. 박스권 상단까지 왔으니까. 그래서 지수보다는 지금처럼 계속 11월 장세처럼 내년에 유망한 산업 그 중에서 실적 개선되는 그런 종목을 하면 되죠. 유명한 산업들이 전기차라든지 OLED라든지 이런 게 있죠. 제약바이오도 있는데 제약바이오도 차별하다. 그 중에 좋은 회사만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11월 장 같은 장이 다시 계속 좀 11월 달 이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올해 11월부터 지금까지 강세한 업종의 종목들은 내년에는 주도한다. 이렇게 보고 저는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와 함께한 방송 내용은요, 참고사항일 뿐임을 유념하시고, 이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모두 즐거운 성탄 보내세요.